볼게요. 자, 저희는 make 이미지 퀴즈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이 함수는 어디서 호출할 예정이냐면 폼은 안에서 호출할 예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픈 AI 객체가 생성이 되고요. 메인에서 가지고 있는 이 클라이언트를 함수 호출할 때 첫 번째 아규먼트로 전달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폼은 안에서 글롭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면 그 특정 폴더에 있는 어떤 특정 형식을 갖는 파일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 파일의 경로를 찾을 수가 있죠. 그 경로를 여기 있는 두 번째 아규먼트에 전달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 JPG의 경로가 오겠죠. 이 함수에서는 그 GPT에게 내려줄 명령이 퀴즈 프롬프트인 거고요. 그 다음에 GPT한테 보내줄 이미지를 텍스트로 인코딩한 내용이 베이스 64 인코디드예요.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 메시지스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클라이언트 호출할 때 보내줄 메시지죠. 이 메시지 안에는 딕셔너리를 넣어주시면 돼요. 딕셔너리를 넣어주시면 되고, 필요한 개수만큼 딕셔너리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하나만 주시면 돼요. 첫 번째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롤은 여기서는 유저라고만 줄 겁니다. 그리고 컨텐츠.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딕셔너리는 역할과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내용 부분이 다시 리스트가 될 거예요. 딕셔너리들을 갖는 리스트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딕셔너리는 두 가지예요. 딕셔너리 두 개를 원소로 갖는데, 첫 번째 딕셔너리에는 타입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타입은 텍스트다라고 적어줄 거예요. 그리고 그럼 텍스트가 뭐냐? 텍스트라고 하는 타입의 객체가 올 건데 텍스트가 뭐냐? 이걸 알려주셔야 돼요. 이 자리에 들어갈 내용이 뭐냐면 이 자리에 들어갈 내용이 퀴즈 프롬프트가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문자열이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를 퀴즈 프롬프트 이렇게 쓸 거예요. 만들어진 문자열을 여기다 이렇게 주시면 돼요. 주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는 첨부할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돼요. 첨부할 이미지는 타입을 이미지 URL이라고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미지 URL에는 딕셔너리를 주시면 돼요. 딕셔너리를 넘겨주시는데 키값은 URL이라고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자열이에요. 문자열을 URL로 넣어 주시면 돼요. 근데 이 문자열이 다른 변수를 포함을 할 겁니다. 그래서 포매티드 스트링으로 써줄 거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형식은 데이터다. 이미지 타입이다. 그 다음에 확장 이미지의 형식은 JPEG이다. 이미지도 뭐 BMP, PNG, JPEG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는 JPEG이다. 이걸 주셔야 되고, 그다음 베이스 64로 인코딩했다. 라고 주셔야 되고, 이 뒤쪽에 들어갈 내용이 뭐다? 우리가 실제 이미지를 문자열로 인코딩한다. 그게 이거죠. 베이스 64 인코디드잖아요. 얘를 이 자리에 문자열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를 사용할 메시지도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요거는 우리가 GPT한테 보낼 명령. GPT한테 보낼 명령은 컨텐츠에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있으면 안 되죠. 이미지를 첨부를 해야 돼요. 여기를 첨부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컨텐츠의 역할이 뭐예요? 유저가, 유저가
서버로 보내주는 내용이 컨텐츠잖아요. 유저가 서버로 보내주는 내용은 텍스트도 있고 이미지 URL도 있다. 두 가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어, 어, 텍스트는 이런 이런 명령이다라고 하는 걸 보내주면 되는 거고, 이미지를 첨부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메시지의 본문이라면, 여기가 메시지의 본문이라면, 여기는 메시지의 첨부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메시지 첨부 파일. 첨부 파일이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JPEG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메시지가 만들어졌으면 우리는 요청을 보내서 응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요청은 클라이언트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 아규먼트로 죄송합니다. 아규먼트로 클라이언트가 있죠. 이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채팅 completions create 이렇게 함수를 호출하시면 응답을 받으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챗 컴플리션 요청을 보내겠다라고 한 거예요. 자, 여기에는 반드시 주셔야 될 게 모델을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모델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되죠. 모델은 GPT-4o 미니를 사용을 할 겁니다. 뭐 템퍼리처를 조금 작은 숫자를 주시면 좀 더 확률이 높은 토큰들로 이루어진 문장들을 얻어낼 수가 있으실 거고요. 예. 템퍼리처는 옵션 사항이니까 메시지스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만든 메시지스를 넣어주시면 돼요. 앞에 있는 거는 create라고 하는 함수의 파라미터 이름인 거고요. 뒤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만든 변수 이름을 준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기다리면 이 함수를 호출하고 기다리면 서버에서 응답이 오겠죠. 서버에서 응답이 올 거고요. 우리는 이거를 그대로 리턴할 게 아니라 이 중에서 필요한 정보만 리턴을 할 겁니다. 리스판스 안에 보면 choices라고 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얘가 리스트였었을 거고요. 리스트의 0번째 원소 안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메시지 안에는 컨텐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컨텐트를 리턴하는 걸로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셔서 얘가 리턴이 됐다? 그러면 이제 함수가 완성이 된 거죠. 저 함수를 어디서 이용을 하실 거냐면 어디? 여기. 이미지 파일 하나씩 메시지 프롬프트 만들고 GPT 요청 보내고 응답을 출력한다. 여기가 저 함수 하나만 호출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make image quiz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위에서 만들어진 클라이언트 그리고 G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함수가 뭘 리턴해 준다? 얘를 리턴해 줄 거예요. 그죠? 그죠? 얘를 리턴해 줄 거죠. 저장을 할까요? 저장을 퀴즈라고 저장하고 얘를 프린트하는 걸로 퀴즈를 프린트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을 조금 간단하게 만들었죠. 여기서 주된 내용들을 함수로 만들어 버려서 긴 내용들은 함수로 만들어 버리고 메인을 조금 간단하게 폼은 안쪽을 조금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실행해 볼게요. 만들어지는 답변은 여러분들이랑 저랑 달라요.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다르기 때문에. 네. 이게 첫 번째 이미지에 대한 거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지에 대한 거네요. 계속해서 지금 아직 돌고 있는 중이에요. 네, 지금 끝났습니다. 지금 끝났는데, 잠시만요. 설마 또 빌링 문제는 아니겠죠? 아, 에러가 발생하기도 하는군요. 너무 오래 기다렸던 얘기인 것 같아요.
이미지가 너무 컸나? 음, 메시지 레이트. 요거는 에러 코드가 429, 레이트 리미트가 넘었다라고 하는 건데, 뭔가 그 한계치를 넘은 이미지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듯해 보이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이미지까지에 대해서만 답변이 왔고요. 답변이 왔고, 세 번째 이미지가 뭐였지? 네. 요게 세 번째 이미지였던 것 같은데, 요 이미지에 대해서 그 답변이 못 온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이게 알파벳 순서로 가져올 거기 때문에, 요 첫 번째 이미지에 대해서는 행사에 사람들이 많다, 주로 노트북 사용하고 있다, 화면에 발표 내용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일하고 있지 않단데, 정답은 4번이다라고 하는 문제를 만들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요 카페 1번이라고 하는 사진에 대해서는 옳지 않은 거는 내부에 식물이 있다,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져 있다, 사람들이 테이블에 있다, 창문이 없어서 어둡다인데 창문이 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라고 문제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고요. 근데 그 다음에 뭔가 에러가 발생을 했어요. 에러가 발생했고, 어, 레이트 리미트 에러라고 하는 게 발생했고요. 아마 이미지의 크기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빌링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비용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른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미지 개수만큼 문제 나왔어요? 네, 이미지 개수만큼 문제 나왔으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다 된 겁니다. 그리고 이미지 크기나 어떤 그런 어떤 원인 때문에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는 try exception 구문을 이용하시면 에러가 나는 거는 넘어가고 예,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어, 안 되시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아까 저 같은 경우 에러가 발생하는데 에러가 나면 그냥 넘어가도록 그렇게 좀 바꿔보고요. 바꿔보고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파일로 저장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일로 저장해서 이렇게 프린트만 하지 말고 파일로 저장해서 선생님들이 뭐 문제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신가요? 네.